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TV의 다크호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입니다. 익숙한 이름이실 건데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리고 부동산 운영관리의 공통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퇴근하고 애들 아직 재우기 전에 애들이 좀 오늘 늦게 자네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늦게까지 또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와이프에게 맡기고 이렇게 식당 있는 작은 방에 와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 녹음 중에 아이들 목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정말 가을이고, 아침에는 정말 좀 춥더라고요. 저 아침에 나갔는데, 좀 얇게 입고 나갔거든요. 근데 아침에 상당히 좀 춥습니다. 낮에는 좀 덥고, 일교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건강, 또 특히 또 요즘에, 저도 지금 목이, 안 그래도 제가 목 상태가 좀 걸걸하고 이렇게 좀 허스키한 목소리인데, 최근에 또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좀 목 상태가 좀 올바르지 않은, 더욱더 좋지 않은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부동산 운영관리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많이들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백종원 씨. 갑자기 무슨 재테크 관련된 영상, 부자, 경제적 자유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이 채널 주제에서 갑자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갑자기 왜 나오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저처럼 혹시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인가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 존재감이 없는 그 골목 상권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이제 백종원이라는 이 사업가죠. 이분이 투입되어 현재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상권을 살리는 것이 최종적인 이 목표, 그 프로그램 의도라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의 극히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나오셔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장사가 안 되는 그분들이 당연히 신청하시겠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 장사하는 이 골목에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방송사에 직접 신청하고요. 이 백종원 씨가 직접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각 매장마다 문제점이 어떤 건지 같이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이 상세히 이렇게 또 그려져 나가는 그런 방송인데요. 여기 보면 음식 조리법이라든지 또 매장 운영, 그다음에 마케팅 등등 총체적인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매장 가셔가지고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 백종원님의 솔루션이 100% 맞다거나 이분이 또 사람이고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옳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을 안다거나 잘 모르고요. 단지 이분이 말하는 게 100%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신청하신 자영업자 그분들이 본인들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직접 솔루션을 신청한 대부분이죠. 이렇게 신청하시고 대부분 문제점들이
장사하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우리가 다들 예상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손님이 없고 또는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이렇게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보통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셔서 각각의 가게마다 문제점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많이 나올 건데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가,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사실 TV를 거의 보지 않거든요. 집에 사실 또 애 때문에, 애들 키우시는 분들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첫애가 이제 저는 7살이고 둘째가 3살인데 한 3년인가 4년 전부터 TV를 아예 집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제가 제 스스로가 이게 TV를 보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를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퇴근하면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TV를 보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퇴근하고 나서 그 소중한 시간에 TV를 보고 나니 뭐 주말에 이렇게 별일 없으면 TV를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틀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애들이 커나가면서 애들도 저와 같이 그냥 무심코 그냥 애들 프로그램 보고 자기들 그냥 빠져가지고 TV에 빠져서 이 소중한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그 와이프하고 같이 얘기해서 아예 TV를 없앴습니다. 집에서 없애고 다운받아가지고 모니터에서 PC 모니터에서 보는, 이제 제가 보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이제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단 하나인데요. 저도 이제 나중에 말씀도 드리고 하겠지만 지금 제가 저만의 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내년이면 이제 자영업의 길로 저도 그쪽으로 갈 이제 예정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거의 그 내용을 많이 보려고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몇몇 다른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아니겠지만 몇몇 사장님들 정말 내가 투자하고 운영 관리하는 부동산 투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장에 있는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한 점들이 많구나, 제가 또 이렇게 연관돼서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구독자분들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아침 출근 전에 잠시 만들고 제가 지금 퇴근해가지고 밥 먹고 제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를 이제 PPT로 바로 만들어서 녹음까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급하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이제 4개 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영업에 있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사장님들 상황하고 제가 지금 운영 관리하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너무 비슷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컨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해당 프로그램의 작가 의도 또는 악마의 편집 이런 얘기, 그런 논란도 프로그램에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제가 이때까지 지켜본 이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몇몇 사장님들을 보면서 깨달은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장 관리, 그리고 청결 상태 불량, 이렇게 제가 큰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 쓰레기가 가득한 사진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보신 분들이 깜짝 놀라신 경우가 있으셨을 건데요. 버젓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냉장고에 있다거나 또는 이건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전에도 제가 물론 있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뜨거운 음식, 국이라든지 뜨거운 음식을 조리할 때 플라스틱 국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우리 면 같은 거 뜨거운 면을 찬물에 이렇게
헹굴 때 쓰는 뜰채들 있잖아요. 이게 플라스틱 뜰채를 쓴다든지, 또는 우리 우리 밥 먹으러 식당 가면 밥을 이렇게 보통 공깃밥 그 철 그릇에 주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 비닐팩 있잖아요. 일회용 비닐팩 뽑아서 쓰는 거. 거기에다가 밥을 담아서 그대로 밥통에 보관하는 이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뜨거운 이런 그 식재료에 쓰게 되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은 최근에 뭐 하도 많이 알려져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에서도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버젓이 아직까지도 식당 운영하시면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주방 내부 청결 상태, 가장 중요한 그 주방 안에서 청소가 잘 안 된다거나, 이 백종원 씨가 이제 솔루션 하면서 주방도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데요. 방송을 오는데도 불구하고 청소가 안 된다거나 관리가 안 된다거나, 또는 냉장고 안에 관리 상태가 엉망이고 식재료가 막 뒤섞여 있고 썩은 상태로 있고 냄새도 나고, 또 재사용한 기름들이 버젓이 또 그대로 있고요. 또 바닥에, 식당 바닥에는 찌꺼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막 굴러다니고 있는 이런 장면들도 심심치 않게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매장 주변, 건물 주변에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이런 게 막 굴러다니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주방 안에 막 그대로 바로 처리가 안 돼서 그대로 쌓아두고 계시고, 또 이거는 사장님들이라든지 직원분들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앞치마, 또는 요즘에 머리카락 이런 것도 음식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두건 이렇게 쓰시고 하시는 분들 많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뭐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그냥 조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손을 이렇게, 우리가 또 음식 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손의 청결 상태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뭐 조리기구를 잡았던 그 손으로 바로 또 요리를 한다든지 또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또 요즘에는 정말 관리가 잘 되는 매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입 가리개라 그러나요? 이렇게 플라스틱 잘 안 보이는 투명한 걸로 입을 가려서 혹시나 내가 말을 하거나 할 때 침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음식에 튀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가리개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철저하게 음식을 조리할 때 관리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티셔츠 하나 입고 뭐 반바지 입고 이렇게 그냥 두건 같은 것도 없이 막 그렇게 조리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TV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죠 지금.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또 알겠지만, 이분들이 또 백종원 씨라든지 오셔가지고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알고 그랬으면 정말 나쁜 XX인데, 아마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습관이 계속 살아오면서 들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주는 순간 이 사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걸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보면 나쁜 의도로 하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참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임대라든지 관리, 실전 운영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특히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시는 일부 건물주들, 그러니까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건물을 운영하는, 또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몇몇 일부 임대인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공실이 나와도 수리는 청소나 이런 거 그냥 수리도 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알아서 세입자들이 알아서 들어오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 또 관리하시는 방에, 건물 방에 들어가 보면 향기가 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냄새가 막 나죠. 좋지 않은 냄새. 또는 그 전에 살았던 세입자분들이 담배를 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방이라든지 화장실에 가보면 담배 진짜 쩐 냄새가 막 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도배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도배를 다 철거하고
새로 도배를 해야 됩니다. 이 담배 냄새가 도배지에 그 냄새가 다 배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냄새가 나는 거고. 또는 이 건물 주변에 또 담배꽁초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관리 안 되는데 가보면, 또는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굴러다니고요, 주변에. 특히 또 건물 그 안에 전단지가 엄청나게 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바로바로 뭐 떼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든지, 또는 그 건물 계단이나 복도에, 물론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놨지만, 이렇게 세입자분들이 시켜 드시고, 중국집이나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국물 흐를 수 있잖아요. 짬뽕 국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막 버젓이 있는데도, 그대로, 뭐, 며칠 가도 그대로 있다거나, 또는 계단이나 창틀에 먼지가 막 그대로 쌓여가지고, 막 소복이 쌓여있다거나, 특히 또 옥상 가보시면, 우리 또 세입자분들이 방 안에서 이렇게 못 피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옥상 가서 많이 피시거든요. 옥상에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막 있습니다. 쓰레기도 있고 막 아무 때나 버려놓고 딱 봐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게. 쓰레기가 곳곳에 이렇게 나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먼저 생각하는 임대인이라면 방 내부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좋은 향기를 또 건물 내부에서 또 화장실이라든지 방에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게 필수고요. 근데 초소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게 또 필수겠고, 건물 내부, 외부 청결 상태도 기본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건물 내부 청결 상태 유지는 필수. 깨끗하게, 그 다음에 깔끔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특히 또 음식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본인이 정말 깨끗하고 본인 스스로가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청결한 매장 관리, 그 다음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이 자영업자분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마케팅과 홍보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다. 제가 이걸 느꼈는데요. 네,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큰 자신감을 가지고 보통 시작합니다. 나는 손맛이 좋기 때문에, 또는 내 가족들이 내 손맛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개업하면, 오픈하면 사람들이 줄 설 거야, 엄청 막 북적북적 될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예측하시고 생각하실 거고요. 나중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잠잘 시간도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고 장밋빛 미래에만 생각하시고 이제 창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어디서 나온 근검 자신감인가요? 이제 근자감이라 그러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아시겠지만, 이제 통계청이라든지 뭐 각종 우리나라 공신력 있는 그 기관이라든지 여기서 나온 자료 나오는 그 팩트를 꼭 팩트만 가지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이외에도 이제 주변에 우리 그 동네 주변에 돌아다녀 보시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자영업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 얘기하시죠. 예전에 1997년, 98년 그때 IMF 시절보다 더 어렵고, 우리 그 2007년, 2008년에 왜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때보다 더 힘들고,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동네 가보시면,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강남에도 공실이 넘쳐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주변에 가면, 상가 건물들 특히, 1층은 이렇게 또 많이 차 있지만 2층이나 3층 같은 데 보면 공실이 넘쳐납니다. 진짜 사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리가 가게라든지 음식점 이렇게 보면 한적한, 그러니까 손님 없다고 그래야 되죠. 손님이 없는 곳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물론 이제 장사를 잘 하시고 매출이 높고 잘 되는 부분도 이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는 거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물론 그분들이 단연간의 그 가게만의 노력과 노하우로 인해서
사람들, 즉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들의 노력이 이 고객들을 어떻게 내가 고객들에게 만족을 시키고 고객들을 우리 가게로 올 것인가, 그런 노하우가 쌓였다고 보고요. 몇 년 동안 그 운영하신 그 사업장, 그 매출이 높은 그 사업장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한 대다수의 우리 그 영세 자영업자분들,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관련 지식이 또는 노하우가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골목식당 대부분 사장님들, 제가 영상에 나와 있는 이제 제가 본 것만 그대로 보고 평가하면 내 가게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또는 무엇으로 승부를 걸 것인가, 그리고 내 가게만의 독특한 특별한 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동종업계에서 얻을 수 없는 내 가게만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극소수의 사장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런 생각이나 고민,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면. 물론 지식도 없는 것 같고요. 너무 제가 냉혹하게 말씀드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IDK가 이 준말이 I don't know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가족들의 칭찬이라든지 뭐 주변 친구라든지 친지들이 내 손맛만 믿고 그들이 칭찬해준 고객들이 알아서 내 매장에 알아서 자기들 발걸음으로 내 가게로 올 것이라는 그 착각의 늪, 거기서 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분은 진짜 과연 창업하기 전에 마케팅이나 홍보, 뭐 SNS 홍보,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라든지 강의를 한 번이나 해보셨는지 있는가, 과연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임대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운영하는 부동산이 고객들이죠. 고객들에게 어떻게 노출하고 어떻게 빨리 하면 현재 나와 있는 공시를 빨리 최소화할 것인가, 공부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형으로 매수했으니, 이제 알아서 세입자도 들어오고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서 사람 데리고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부동산을 홍보에 받는가, 또는 내 발로 뛰어다니고 내 손으로 직접 SNS에 내 물건을 홍보로 및 노출을 시켜받는가. 그리고 주변 부동산 단지 그냥 몇 군데 매물로 내놓고, 요즘 왜 이렇게 내 아파트, 내 무슨 원룸, 내 상가 이렇게 보러 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요즘 불경기인가? 아니면 요즘에 너무 더워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추워서 그런가? 아니면 뭐 무슨 월드컵 시즌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올림픽 시즌이라서 그런가? 그런 엄청난 핑계가 많습니다. 이거 보시면. 물론 이게 경기 탓이 없다, 100%.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진정한 투자자는 이런 힘든 불경기에도 본인들의 공시를 가장 빨리 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지역 카페를 통해 가서 직거래로 내가 직접 그 카페에 가입해서 내가 직접 그 수리하고 내가 관리한 그 부동산을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사진과 설명을 같이 그 글을 정성스럽게 계속 올린다든지, 마찬가지로 부동산 사이트 있잖아요. 직방, 다방, 방콜,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도 내가 찍은 사진을 직접 올려서 그 불특정 다수들에게 노출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해당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노출하는 방법 등등,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내 물건을 홍보하고 노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고 돈도 일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투자하지 않고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사람이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신 임대인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부동산을 불로소득이라고 했는가? 투자해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단순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불로소득이란 말이 그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불로라는 게 노동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돈이다, 이렇게 뭐 쉽게 풀이를 하면 할 수 있을 건데요. 누가 부동산을 노동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면 제 논리대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절대로 노동을 하지 않고 벌어들일 수 없는 게 부동산 수익이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내 물건에 사랑하고 투자하는 그 시간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부동산 투자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그리고 자영업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시키고 노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바로 마인드. 그것도 좋은 마인드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건데, 나쁜 마인드입니다. 네, 나쁜 고집이라든지 아집.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 제 말씀에 아마 100번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하실 겁니다. 100번 공감하실 내용이고요. 이 백종원의 솔루션을 받고 싶어서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그 말씀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그러고 변화하려고 하는, 눈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백종원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서로 계속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서 그 상권을 살리고 본인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커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지만, 하지만 일부 몇몇 사장님들, 이제 떠오르는 얼굴들이 계실 건데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솔루션을 신청한 거지? 의문이 드는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신청했을까? 물음표입니다. 아니, 본인만의 방식을 절대로 바꿀 의향이 없는 것 같고요.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닐까. 그리고 솔루션이 과연 필요가 한가, 이 사람이.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맞는데 네 얘기는 틀렸다. 그러니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길대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직언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나중에 역시나 가보면 솔루션은 솔루션이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내 방식대로 그냥 변하지 않고 가고 있죠. 부동산 임대사업자분들 중에도 마인드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갑질 문화라 그러는데, 임대인이 갑, 임차인은 을. 물론 우리가 그 임대차 계약서 쓸 때 갑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죠. 세입자가 요즘에는 갑이고 임대인이 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고객의 불편한 사항을 잘 해결해주지 않는다거나 갑질하고 말을 또 함부로 한다거나 또는 보증금을 바로 내주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특히 역전세 나는 그런 지역, 세입자를 받기 전까지는 당신의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요. 나는 임대인이고 너는 임차인이다. 시키는 대로 해라. 내 말 들어. 그렇게 하겠죠. 나는 선생이고 넌 학생이다. 그런 건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갑질 문화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직도 조선시대인가요? 그분들 양반인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그 조상님들이 좀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본인은 양반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노비인가요? 대부분의
그 임대인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차인들하고 관계를 좋게 잘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갑질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자영업자, 특히 그 골목 식당에 나오는 그 자영업자분들 마인드라든지 자세,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운영 및 관리를 할 때 나온 이렇게 또 있던 그런 세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그 건물이나 사업장 내부의 청결 상태, 그리고 홍보나든지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그리고 나쁜 마인드를 가지신 이런 사장님이라든지 임대사업자분들, 특히 이 나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의 대부분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불타올랐습니다. 아까 그분이 더욱더 분노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오는 일부 자영업 사장님들 그 마인드 또 자세하고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운영관리할 때 또 나타났던 그 또 공통점 세 가지를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느낀 점 그대로 토대로 해서 저도 이제 부동산을 이제 7년, 8년째 운영을 해보고 있지만, 이런 점들이 저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 지금 내가 지금 관리하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운영 관리, 이런 시장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 본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이란 것이, 이제 저도 방송을 잘 모르지만, 편집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또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지금 현재 정말 힘든 시기다. 쉽지 않은 시기다. 하지만 본질은 무엇이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힘든 시장이고 쉽게 말해서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힘든 시장에 그만큼 준비하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영업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다거나 또는 뭐 명예퇴직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퇴직을 했을 때 나이가 있고 이렇게 뭐 재취업이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영업뿐이다. 여기에다가 내 모든 전 재산을 걸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을 했으면 퇴직금을 걸고 하신 분들이 부지기수죠. 또는 그 돈도 부족해서 대출을 내가 가진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한다거나 또는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내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런 각오를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오래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또는 관련 모임에 참석하고 뭐 자영업자 모임들이랑 카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참석해서 정보를 얻거나 또는 내가 창업하기 전에 동종의 업계, 뭐 음식점이면 같은 음식점 그 업계에 먼저 내가 취업을 해서 알바도 좋습니다. 먼저 일해보고 경험을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부동산 투자라든지 임대 운영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필패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일하게 내 돈 수천 수억이 들어가는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필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테크를 한다는 것, 특히 부동산을 투자하기 전에 이 부자 마인드, 재테크 마인드를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계획이 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투자든 마찬가지고요. 남의 돈,
타인의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자영업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영업 시장에서 내 상품과 내 서비스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이것이 이제 부동산 운영 관리할 때는 동일하게 내 부동산이 고객들, 특히 세입자라든지 매수자들에게 얼마나 호감이 가는 물건인가 스스로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음식이 혹시나 가격만 터무니없이 비싸고 맛은 없는 게 아닌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에서도 내 부동산이 실제로 비슷한 매물 대비 금액은 높은데 혹시나 들어가서 세입자분들이, 특히 고객들이 살고 싶지 않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냄새가 난다든지 관리가 안 된다든지 쓰레기가 넘쳐나고 고장난 거 수리도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인 건지 냉철하게 내 스스로가 내 물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직접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그 고객들의 반응을 내가 제대로 피드백 받고 있는가, 제대로 그 반응들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이 부동산 투자 및 임대관리 운영에서도 내 부동산이라 그 물건을 보러 오신 분들, 특히 고객이라든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귀담아서 듣고 있는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들, 즉 고객과 나의 세입자라 그러죠. 부동산 쪽에서는 세입자, 고객이라 그러고 우리 자영업에서는 고객이라 그러는데요. 끊임없이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피드백 받고 내 스스로는 자기개발과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야지만 살아남는다. 양쪽 다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당신이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네, 오늘도 강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공감 가고 더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백종원, TV 프로그램이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오시는 몇몇 일부 사장님들, 마인드라든지 본인들 장사에 대한 대하는 태도, 매장 관리 이런 것들하고 실제로 제가 한 7년, 8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임대 관리 분야에서 정말 저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또 임대 관리를 하면서 이런 점들이 정말 비슷하구나.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 똑같을까. 정말 신기하게 생각됐던 이런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자영업도 참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남의 돈 벌기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폐업률도 사상 최고라 그러고 5년 안 3년 안에 폐업률이 80% 70%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투자 마인드를 강조하고 이 경제적 직장인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있어서 내 마인드, 투자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직장인 마인드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까지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투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나에게 맞는 투자 방향이 어떤 방향이고 어떤 종목이 나에게 맞는지를 철저하게 사전에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곧 자영업, 내년이면 자영업 쪽으로 제가 그 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관련 책이라든지 강의를 많이 듣고 또 유튜브 요즘엔 강의도 많더라고요. 자영업 관련된 강의도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요. 하면서도 준비를 하면서도 참 두렵고 제가 사실 참 정말 힘들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싶은 그 일을 나중에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끝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크호스였습니다.